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, 사실 뭐 요즘 축구가 좀 어려운데 다행히도 어제는 좀 1차적인 예측들이 많이 좀 잘 맞았더라고요. 과연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외 축구도 이런 것 저런 거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첫 경기는 뉴욕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. 좀 이른 시간부터 새벽 3시에 열리는데 좀 재밌는 매치가 하나 있습니다. 동서부에서 꽤나 뭐 강팀들에 속하니까. 근데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저는 좀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기는 해요. 뉴욕도 약간 회복세긴 하지만은 아주 뭐 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지는 않다.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에 붙었을 때는 그때가 이제 12월 달 말쯤입니다. 그러니까 NBA 컵 대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지나서 붙은 거였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뉴욕 닉스의 폼이 되게 좋았었고 샌안토니오는 분위기가 살짝 이제 꺾여갈 무렵 딱 NBA 컵 대회 이후로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때쯤이거든요. 그때는 이제 샌안토니오가 이겼다. 특히 이제 샴페니가 그날따라 3점이 아주 잘 터졌던 날이기도 해요. 11개나 집어 넣었었습니다. 그리고 뉴욕은 뭐 직전 경기 때 3점도 꽤나 터지고 하면서 미러키를 그냥 무난히 뭐 제압을 했더라고요. 100점 미만으로 막으면서. 사실 뭐 벤치도 좋았고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다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과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냐. 뉴욕은 지금 뭔가 연속성이 많이는 없는 모습이어가지고 걱정인데 어쨌든 직전 경기에 좀 괜찮았었고 특히나 이제 브런슨이 1쿼터에만 22점을 폭발을 시키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.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브루클린을 무난히 제압을 했었어요. 근데 요즘에 살짝 아쉬운 게 샌안토니오가 폼은 워낙에 좋아. 아마 11연승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월달에 전승이죠. 근데 요즘에 이 웬벤야마의 폼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. 웬벤야마가 최근에 야투 난조가 약간 있거든요. 넓게 봤을 때 한 6경기 정도 야투가 뭐 42.7%, 3점은 21.2%로 3점 같은 거는 뭐 잘 안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뭐 블락은 4개를 찍고 있다든지 수비 같은 거는 여전한데 공격이 조금 맛이 안 살더라고요. 그래갖고 뭐 토론토전이나 이런 경기는 좀 이제 프렌을 내주기도 했었다. 직전 경기 브루클린도 사실 되게 좀 넓게 벌릴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벌리지는 못했었고 어쨌든 뭐 핸승은 해줬지만은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샌안토니오도 슬슬 이제 좀 맛이 약간 떨어져 가긴 하는데 어쨌든 2월달에 폼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뭐 일단 저는 샌안토니오 쪽으로 보고는 있네요. 하지만 뉴욕 닉스도 이제 홈이기도 하고 샌안토니오가 딱히 뭐 원정이 엄청 처지는 건 아니긴 한데 뉴욕 닉스가 뭐 일관성은 없어도 강팀이랑 만났을 때 올 시즌에 좀 다른 그 작년이랑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버겁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샌안토니오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일단 뭐 샌안토니오 쪽으로 보고 228 기준으로 저는 언더를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. 둘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공수에 아무래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샌안토니오의 수치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좋기는 해요. 그래갖고 약간 문제인데 일단 뭐 뉴욕 닉스 요즘 템포가 확연히 느려진 거 언더 게임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려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브루클린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에는 또 이제 하든이나 뭐 미첼 이런 애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. 일단은 미첼은 오늘 못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웨이드도 못 나옵니다.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하든이 빠졌는데 하든이나 미첼이 둘 다 없을 때도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사실 거의 이길 뻔한 경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딱 이제 마지막 디트로이트의 찬스 때 그거를 이제 좀 타이슨이 멍청한 파울을 해가지고 기어코 연장에 가가지고 져버렸다. 타이슨에 되게 좀 트롤링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날 경기에서 턴오버가 17개나 있었고 그래도 뭐 자유투나 3점은 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메인 핸들러 역할을 했던 슈로더가 8턴오버와 함께 야투가 15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갔던 뭐 이런 날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걸로는 하든이 이 부상 부위가 슈팅 핸드는 아니에요. 왼손은 아닌데 오른손에 이제 좀 그 아마 손가락 쪽에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는데 드리블하기 힘든 상태라고 이렇게 감독이 밝혔더라고요. 나는 오늘도 하든이 못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정상 상태는 아닐 거다. 턴오버 같은 게 많을 만하다. 뭐 이런 상태이기는 합니다. 딱히 뭐 브루클린이 앞선 수비가 엄청 훌륭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든이 나온다고 한데 그렇게 막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미첼이랑 하든이 둘 다 없으면은 둘 다 있을 때보다 확연하게 좀 이제 언더로 간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브루클린도 그 전보다는 점수가 꽤나 나고 있어요. 여기에 나와 있는 최근 7경기 이 구간에는 너무 그 전에 브루클린이 점수를 못 냈던 막 80점대 경기를 연속으로 2번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되게 점수가 낮게 찍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110점대 정도로 나고 있기는 하거든요. 마포주도 조금 살아나고 빅맨질도 조금 살아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언더오버는 저는 클블은 하든이나 뭐 미첼이 없어도 충분히 좀 이제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둘 다 뭐 투빅을 쓰는 팀들이기도 하고 공격이 좀 빡빡하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11.5를 받았는데 이게 미첼이나 하든이 없으면 분명 클블의 공격이 감소가 될 테지만은 브루클린의 수비가 너무 개판이기는 해.
얘네는 또 벤치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뭐 브루클린의 프랭 같은 거 내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승부만 접근하려고 해요. 사실상 갈만하지가 않다 정도고 223.5 기준으로는 살짝 그냥 오바 정도만 조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시카고 대 미러키 경기인데요. 시카고는 직전 경기 이제 포틀랜드전 페이스가 104.5였는데 사실 그 경기도 뭐 많은 점수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. 딱 아마 언더에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고 턴오버가 20개나 또 발생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도 길이가 돌아오긴 했지만 좀 살려 쓰기도 어렵고 영입해온 사이먼스나 아이비는 누워있다. 스미스나 패트릭 윌리엄스 같이 이제 그 트레이드 이후에 주전으로 올랐었던 애들도 지금 싹 다 아웃이어가지고 시카고의 이런 좀 그 자원 운용이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대신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뭐 뉴욕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었습니다. 전반전에만 아까 말했다시피 브런슨이 개 터져가지고 20점 차가 났었는데 모든 면에서 다 그냥 뭐 털린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일단 뭐 흐름이 좀 좋았다거나 3점 같은 게 여전히 살아있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저는 매번 말하지만 시카고가 지금 NBA에서도 좀 손꼽히게 약한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전같이 막 GD 위주로 해가지고 주전이나 벤치가 모두 다 비슷한 시간을 뛰면서 에너지 레벨을 발견했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전보다는 그나마 뭐 수비가 조금 뭐 나아졌다고 하는데 딱히 뭐 크게 뭐 들여다볼 정도는 아니고 그냥 경기력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특히 이제 시카고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전반에 비해 후반전의 약세가 많이 두드러집니다. 제가 여기에 밑에 이제 가져와 준 게 하나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2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16,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5경기 동안 전반전의 점수차랑 후반전의 점수차가 후반전에는 이만큼이나 더 낮다는 거거든요. 후반전에 뭐 32점씩, 16점씩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 5경기 평균 후반전에는 마이너스 11.8점이나 더 감소를 했다. 그만큼 더 졌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후반전에 더 약해지는 면모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발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은 시카고가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미러키도 원정하면 못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기 때 아주 뭐 저점을 봤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시카고가 딱히 뭐 수비적으로 좋은 팀도 아니고 저는 그냥 미러키를 좀 편하게 보고 있기는 하네요. 그리고 229.5를 받았는데 일단은 시카고는 요즘 뭐 일단 실점이 좀 많고 공격은 잘 안 풀리는 와중에 있고요. 미러키는 그전보다 좀 빨라졌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뭐 언더오버는 접근하기는 좀 힘들어요. 이게 원래 같으면 시카고 경기가 오버보기가 편한데 지금도 사실 뭐 점수 같은 거는 그다지 뭐 잘 나고 있지도 않다. 이런 게 있길래 뭐 살짝이나마 오바를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안 보니만 못한 것 같고 그냥 뭐 그 미러키를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덴버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원래부터 얘네들은 좀 라이벌 성격이 좀 있죠. 일단 뭐 얘네들의 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2시즌 전에는 매번 말하지만 오클라호마, 덴버, 미네소타 얘네들이 세 팀이 시즌 마지막 날까지 1, 2, 3등을 알 수 없었던 최종전까지 아주 엄청 막 맞붙었던 그런 시즌이라고 했었고 정규 시즌 막바지쯤에는 이렇게 뭐 덴버가 이긴 적이 있었었네요. 그래도 2대2였었고 작년에는 미네소타가 덴버를 전부 다 이겼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3번 다 졌어요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랑 덴버가 매번 치열했던 거. 미네소타가 얘네들이 기복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은 뭐 덴버랑도 붙어도 오클라호마랑도 붙어도 사실 되게 좀 타이트한 경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올 시즌 이렇게 두 경기들이 연장 가가지고 아쉽게 진 거라든지 점차가 뭐 아주 막 크진 않았던 이런 경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저는 미네소타의 프렌을 보고 있기는 해요. 매번 말하지만 덴버 요즘 수비가 일단은 너무 안 된다.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머레이가 이제 아프다가도 좀 잘하는 날이 있었어요. 지난번 경기 뭐 39득점이나 했었습니다. 오클이랑은 연장 가서 오바가 난 셈이기는 한데 사실 그날도 요키치는 또 이제 3조의 말을 안 들었었고 턴오버도 17개나 했었고 팀적으로는 덴버가 그렇게 막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뭐 미네소타는 앤트맨의 뭐 클러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랜들이 되게 안 좋았다든지 요즘 줄리어스 랜들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. 최근에 한 4경기가량 야투가 34%, 3점은 뭐 16.7%로 그냥 극악의 활약 중인데 근데 얘가 요상하게 덴버를 만나면 날아다니거든요. 이게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전부 다 미네소타 소속으로 덴버를 만났던 경기들인데 정규 시즌만 포함을 한 겁니다. 최근에 이제 한 7경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딱 한 번 야투가 20개 중에 9개니까 45%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요나 하나 빼면은 전부 다 야투율이 그냥 50%를 넘고 매번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. 평균적으로는 대충 봐도 그냥 한 25, 6점 가량의 평균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랜들은 덴버만 만나면 날아다녔습니다. 더구나 지금은 이제 요키치 옆에서 수비를 해줄 만한 선수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랜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. 뭐 일단 퀘셔너블이 들어있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나는 그냥 막연하게 미네소타의 프레임을 좀 보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.
그냥 올 시즌 그 0승 3패를 달리고 있는데 한 번쯤은 덴버를 뭐 잡을 만도 하다.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네소타는 뭐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도 하고 좀 약간 막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거는 같은데 선택하기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본다면 미네 프렌이나 뭐 오바 쪽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덴버도 만족할 만큼의 점수는 많이 안 나고 직전 경기도 오클라호마랑 연장 가가지고 오버가 뜬 거였었고 미네소타도 요즘엔 점수가 막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. 얘네들이 이제 원정 가면 점수가 확연하게 홈보다는 잘 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전 경기 뭐 클리퍼스랑은 두 팀 다 100점을 못 넘는 경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너무 그냥 미네소타는 그냥 선택할 만한 팀이 아니에요 지금은. 본다면은 뭐 시각 자체는 미네 프렌이나 오바로 보지만은 좀 쉽지 않은 경기다 선택하기에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.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. 얘네들은 뭐 아시다시피 탱킹 팀들 간의 경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탱킹의 농도가 좀 다르기는 하죠. 멤피스는 굳이 이제 올 시즌에 뭐 자책주도 넘겼고 뭐 열심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애매한 탱킹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전 경기도 이제 뭐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인디애나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픽이 1에서 4픽을 지켜야 되고 이게 아마 5, 6, 7, 8, 9에 해당하면 이거는 클파로 넘어간다. 아주 뭐 심한 탱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밑에서 2등에 있는데 얼마 전에 워싱턴과의 맞대결 때도 전부 다 패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인디애나가 조금 더 져야 될 당위성이 많이 있어요. 어쨌든 인디애나 직전 경기 뭐 샬럿 만나가지고 뭐 개발린다든지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뭐 필라델피아한테도 개발렸고요. 댈러스한테는 좀 잘 싸웠지만 오바로 졌었고 그리고 멤피스는 댈러스 만나가지고 그날 댈러스가 이제 백투백이라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점수는 사실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124점이나 또 넣으면서 확실히 멤버가 이지경이어도 이렇게 부상자가 많아도 내일도 이제 제롬이 빠집니다. 이지경이어도 멤피스는 어쨌든 간에 점수는 꽤나 내기는 하거든요. 빠른 오펜스를 펼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페이스 상으로도 둘 다 좀 빠른 팀에 속합니다. 인디애나는 105.43으로 전체 1등이에요. 멤버로는 내일도 뭐 시약함이 없고 이런데 근데 어쨌든 뛰는 농구는 하긴 한다. 둘 다 이제 좀 빠를 거라는 생각이거든요. 저번에도 제가 댈러스랑 멤피스 경기 때 둘 다 좀 빠른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댈러스가 너무 못 넣어가지고 언더가 났지만은 양팀의 뭐 야투 시도나 이런 것들은 얼추 좀 오바를 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. 페이스는 103이 찍혔었고 오늘 경기는 양팀 다 저번 경기보다도 더 빠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오즈들도 그런 건 아는지 탱킹 팀들이어도 239나 줬습니다. 아무래도 둘 다 탱킹 팀권에 있는 만큼 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어서 오바를 보고 있긴 한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고요. 저는 승리하는 쪽은 일단은 맨피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이런 경기는 타이트하게 마지막까지 모를 가능성보다는 그냥 핸승으로 지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. 맨피 쪽을 좋게 보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포틀랜드는 결론만 말하면 저는 패스예요. 그냥 얘네들은 패스가 답인 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굳이 뭐 선택할 이유가 없는 애들 같아요. 일단 뭐 애틀랜타나 포틀이나 둘 다 이렇게 좀 폼을 알 수가 없고 포틀랜드는 이제 백투백인데 얘네가 이제 내일은 좀 아부디아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얘는 이제 백투백일 때 8승 4패로 강한데 가장 최근 백투백일 때는 또 이제 안 좋은 면모를 보였다든지 뭐 드루나 그랜트 얘네들도 뭐 어제는 조금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스쿠브 앤더슨이 요즘에 이제 또 샤프 대신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3점이 또 7개 중에 빵개였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니까 포틀랜드가 이제 백투백에 좋았었다. 그나마 요즘에 좀 또 이제 약간 좀 털고 조금 좋아지는 시점이다. 뭐 이런 건 있지만은 별로 믿을 수 없는 상태 같고요. NAW나 제일린 존슨은 지금 캐셔머리 걸려 있어가지고 애틀랜타도 이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택할 만한 경기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얘네들은 좀 이제 빠를 만한 팀이지만 좀 자유투도 많을 만한 애들이지만은 또 이제 그거에 또 이제 답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깔끔하게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은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. 둘 다 3점 같은 것들을 많이는 안 쓰고 인사이드 치중하는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랜도가 3점이 조금 잘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거든요. 안 들어가는 애들 많이 안 쏴. 근데 좀 들어가는 애들 많이 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올랜도가 3점은 조금 이제 괜찮은 시기예요.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3점 많이 안 쏘고 잘 못 넣는다 뭐 이런 시기인데 어쨌든 올랜도가 조금 그 전보다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되게 명확한 애들입니다. 올 시즌에 이렇게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. 시즌 극초반인데 요때는 이제 조금 올랜도가 좀 빠른 시기고 가장 최근 이것도 보니까 11월 28일이니까 지금이랑은 되게 동떨어져 있는 시기죠. 이때는 올랜도가 이겼지만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근데 둘 다 이제 경기 자체는 오바이긴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자유투가 첫 경기 때는 74개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는 63회가 불렸습니다. 자유투는 둘 다 되게 많이 불렸는데
근데 이제 언더오버도 되게 오락가락 했었었죠. 그래서 내일도 아마 자유투가 좀 많이 불릴 만한 날이기는 해요. 요즘에는 얘네들이 그전 이 시기보다는 자유투가 조금 떨어져 있고 NBA 전체적으로도 자유투가 많이 좀 적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도 아마 스타일상으로는 자유투가 많이 불릴 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올랜도는 지난번 경기 이제 세컨 찬스 오펜 리바가 좀 자유투를 많이 치환이 됐다든지 베인도 요즘에 활약이 너무나도 좋고 요즘에 데스먼드 베인이 굉장히 무서운 기간입니다.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잘하고 있어요. 지금 얘가 찾아온 건 제가 13경기인데 13경기 동안 야투율이 60.5%입니다.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가드인데도 60.5%고 3점이 51.7%, 경기당 거의 한 7개가량 쏘는데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데스먼드 베인이 아주 잘하고 있다. 그리고 벤케로도 직전 경기 레이커스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은 그때도 되게 잘했었죠. 근데 하필이면은 직전 경기 때 그때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었어. 어쨌든 지난번 경기도 좀 잘했다 이런 건 있고요. 좀 이제 어려운 경기기는 해. 올랜도도 이제 홈빨이 있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동부 1등인데 뭔가 이렇다 할 포스가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. 난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겠죠. 최근 양 팀의 이런 페인트존 안쪽에서의 뭐 득실 분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여전히 디트로이트는 전체 3등 정도로 최근 10경기 동안 인사이드 방어가 잘 됩니다만은 올랜도가 순위가 14등이더라고요. 올랜도의 인사이드 수비가 그전 같지는 않다. 이런 것들도 좀 있길래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좀 더 나은 선택지일 것 같은데 되게 좀 타이트할 만한 애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래 올랜도의 프렌을 조금 볼까 했습니다만은 5.5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. 디트로이트 1만승 정도만 보고 221.5로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자유투가 좀 많을 것 같아. 그게 좀 걱정이라서 역시나 좀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. 보스턴은 뭐 직전 경기 아주 뭐 레전드를 썼습니다. 그리고 슬슬 이제 어쩌면 테이텀이 올 시즌 내에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런 것들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 직전 경기 때 148점. 그냥 이제 작년이랑 올 시즌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가 났던 경기였었습니다. 야투가 67%, 3점이 65%로 꼽았습니다. 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. 브루클린이 워낙에 뭐 핫발이긴 하지만 보스턴이 아주 잘 들어갔다.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마이애미랑 붙었는데 점수 자체는 이제 241점이 나가지고 오바이긴 했는데 그날 이제 엔비드나 맥시나 둘 다 좀 이제 효율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. 대신에 웨지컴은 좀 잘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이제 엔비드가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. 앞으로 한 뭐 4경기가량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찾아왔어요. 엔비드를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엔비드가 빠진 12월달 이후로 엔비드가 빠진 12경기 동안 4승 8패였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수치가 한 15점가량 됐거든요. 그만큼 엔비드가 아주 좋은 시기가 있었었고 그러다가 요즘에 좀 부상이 있어갖고 못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12월달 이후로는 엔비드가 없어지면 필라델피아는 13.3점이나 손해를 본다. 공수의 앞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저는 일단은 보스턴 쪽으로 좀 기울 것 같기는 해요. 난 만약에 엔비드가 나온다. 그럼 8.5 정도면 조금 프렌을 볼만하지도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엔비드가 없으면 아무래도 보스턴이 좀 수비하기가 편해지기는 하겠죠. 지금 메시가 조금 회복을 했지만 역시나 이건 좀 체력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에지컨 같은 애들도 기복이 너무 심하고 믿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보스턴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. 얘네들도 보스턴이 전반기 막바지 그리고 이제 후반기 초반 이때 3점이 정말 지옥이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뭐 직전 경기 때 그냥 아주 좋았고 좀 넓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별로긴 하지만은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.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는 뭐 보스턴을 좋게 보고 222.5로는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맛이 없어요. 네, 핸디값이나 언더오버는 좀 애매하다. 뭐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. 15.5씩이나 됩니다. 쿠퍼 플래그도 없고 내일도 여러 선수들이 퀘셔너빌이 걸려있고 인사이드도 약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스가가 복귀를 했고 지난번 덴버전 라이벌 성격이 강한 경기에서 3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. 연장전에서는 이제 관리를 받았지만은 그리고 일단 30분 이상 뛸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면 일단은 오클라호마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천적 관계가 있었거든요. 아마 작년에 오클라호마가 68승을 시즌을 가져갔는데 그 시즌에 이제 상대전적이 이제 우세했던 두 팀이 댈러스랑 골스밖에 없었거든요. 댈러스는 작년에 오클라호마 상대로 상대전적 우위를 가져갔던 두 팀 중에 한 팀이다.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뭐 그건데 뭐 돈지씨가 이제 또 나갔다든지 뭐 어빙이 있었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약간 천적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안 들여봐도 되겠죠 지금은. 여기 있는 것처럼 댈러스 실점이 너무나도 많고 오바세가 좀 있다. 오클라호마
여기 있는 걸로는 점수가 많이 안 나죠. 근데 대부분의 경기는 이제 좀 스가가 없는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, 자 일단 이런 것들 스가가 이제 있는 경기와 없는 경기 그리고 쿠퍼 플래그들을 살펴봤는데요. 스가가 없을 때도 꽤나 잘 버텨오긴 했지만은 얘가 없었을 때 마이너스 7 정도가 됐었다. 그리고 델러스는 오히려 쿠퍼 플래그가 없는 기간에 더 오바세가 좀 짙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나는 약간 오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. 확실히 스가가 있을 때가 점수가 조금 더 잘 나는 거는 있고, 그리고 델러스는 오히려 플래그가 없었을 때 점수가 조금 더 잘 났다. 여러 번 말하지만 델러스는 3점보다는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스타일입니다. 요즘에 뭐 3점은 여전히 안 좋지만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꽤나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, 직전 경기 멤피스전 되게 좀 빠를만한 경기였지만 델러스가 백투백 여파인지 그냥 야투가 너무 썩었었거든요. 턴오버도 많았었고, 그 대신에 자유투는 되게 잘 뜯어. 요런 거 상으로 이게 델러스가 자유투를 보시면요, 31.6개를 뜯는 동안 20.3개밖에 안 내줬습니다. NBA 전체에서 2월 한 달 동안 자유투 마진이 가장 좋은 팀이 델러스였었거든요. 그리고 얘네들은 그 전달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자유투 마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야투도 많이 주고받고 그런 팀이라서 제 관점에서는 뭐 오바 같은 건 좀 보기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오클라호마가 델러스는 특히 이제 페인트존 안쪽에서 시도를 아주 많이 하는 팀인데, 이게 원래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좋은 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이런 페인트존 안쪽에서 이런 지표들이 이 순위권에 없더라고요. 16등에 있습니다. 16등. 최근 10경기 동안 페인트존 안쪽에서의 실점이 중위권 정도에 그치길래 델러스는 자유투도 잘 뜨는 팀이고 오클라호마 역시 스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. 좀 이제 자유투가 많을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. 15.5로는 솔직히 그냥 좀 프렘 보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네. 요즘에 뭐 델러스가 제가 매번 뭐 클러치를 많이 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맛은 없는데 굳이 본다면은 프렌을 보고 싶고요. 232.5 기준으로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, 그 정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클파 대 뉴올 경기 있습니다. 일단은 클리퍼스가 내일 이제 카와이가 그 이제 질병 이슈 때문에 오늘 그 훈련을 걸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나올 수는 있대. 그리고 콜린스도 복귀가 임박을 했다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든이 없는 기간 동안 클리퍼스는 되게 좀 언더팀의 양상을 많이 보였고, 요즘엔 좀 카와이가 빠진 경기들도 있었거든요. 공격이 잘 안 돼. 근데 수비가 매우 탁월하다. 리그에서 가장 느린 축이기도 하고. 근데 뉴올리언스를 보시면 내일 퀘셔블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. 이 경기는 가급적이면 뭐 아침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긴 하지만은 아마 이제 자이언이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오늘 경기 부상으로 중간에 나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드존테 머레이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. 뉴올리언스 최근에 이제 뭐 백투백도 있고 일정이 좀 어려운 편이어가지고 내일은 좀 자원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도 유타라는 되게 좀 빠른 팀들 간의 경기에서 그냥 언더가 나버렸잖아요. 뭐 사딕 베이가 요즘에 뭐 꾸준히 괜찮고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, 어쨌든 좀 이제 자이언 같이 인사이드에서 확연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없다면은 클리퍼스의 좋은 수비에 좀 망가질 수가 있겠다. 클리퍼스는 워낙에 느린 팀인지라 얘네들이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내용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데도 실점을 3번째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. 만약에 내일 자이언이 안 나오고 그리고 트머 3이 계속해서 없다면은 얘네 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볼 텐데, 얘네들이 코트 위에 있으면 거의 뭐 점수가 한 237점씩 납니다. 근데 얘네 둘 다 없어지면은 점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. 거의 뭐 한 10점 정도 줄어들어요. 그래서 아마 내일 경기는 좀 더 언더에 가깝지 않을까. 원래부터 클파는 언더 보기 좋은 팀이고 뉴올리언스 오늘 유타랑도 언더가 떴는데 내일은 자이언이 없을 수도 있다.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언더 생각이 드는 매치가 아닐지, 네,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요. 쉽지 않죠. 왜냐면은 레이커스가 좋은 팀인지 잘 모르겠어. 일단은 오늘도 이제 좀 백투백인데 올 시즌 내내 백투백일 때 그다지 좋지가 못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좀 최근에 안 좋아요. 뭐 오늘 경기야 골스가 너무 안 터져서, 특히나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3점이 너무 안 터졌습니다. 반대로 레이커스는 오늘 돈치시, 리브스, 르브론 전부 다 제 역할을 했고 벤치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잘 터졌어요. 그리고 내일 만나는 세크라멘토는 골스보다도 사실 수비가 엄청 안 좋은 팀이다. 세크는 그냥 요즘 보면은 공수 양면에서 모든 지표들이 다 이제 나쁜 쪽으로 바텀 5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. 이만큼 안 좋은 팀이라는 소리예요. 사보니스, 라빈, 헌터 싹 다 시즌 아웃에다가 뭐 이런 상태죠. 근데 이제 아치우아랑 레이노가 버티는 인사이드는 레이커스보단 저는 우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클리포드 같은 데 간간히 좋은 날이 있고 드로잔도 어쨌든 제 몫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얘네들이 탱킹 레이스 전체 1등이니만큼 이제 뭐 이겨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고 레이커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, 나는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좀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할 거는 같거든요. 레이커스는 이제 좀 늙은 팀이라던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많다든지 수비적으로도 명확하게 뭐 좋은 모습은 없다든지, 그리고 레이커스는 얘네들도 세크라멘토도 이게 인사이드 시도가 굉장히 좀 많은 팀에 속하는데
레이커스도 얘네들도 이제 페인트존 안쪽에 실점이 최근 10경기 동안 전체 한 4번째로 나쁘거든요. 레이커스보다 안 좋은 팀들을 보면 인디애나, 댈러스, 멤피스 전부 다 탱킹 팀들입니다. 밑에는 뭐 시카고도 있고 세크라멘토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레이커스가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좀 이제 실점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길래 세크라멘토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올리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. 당장 이제 1월달 맞대결도 세크라멘토가 이긴 적이 있었었고요. 그래서 나는 한번 막연하게 그냥 세크의 프레를 좀 보고 싶다? 그런 생각은 있어.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이건 점수를 좀 낸다는 소린데 그러면은 사실 언더보다는 오바에 가깝지 않을까. 그냥 저는 포스트 경쟁력 이거를 좀 세크라멘토가 우세하다고 봤습니다. 어쨌든 턴오버도 되게 많았었고 세크라멘토는 사실 뭐 그냥 긍정적으로 볼 팀이 아니에요. 여기 있는 지표만 봐도 그렇고. 근데 약간 상성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겠냐. 레이커스가 백투백이라는 조건도 있다.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세크 프렌이나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.